봅시다. 지금 더 없어요 진짜. 20번.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하자. 조건 P는 12의 양의 약수. 자, 근데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가 빠져야 돼? 12는 빠져야 돼. 요 5개가 집합 Q가 되는 거고. 됐어? 자, P명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Q의 개수고, 집합의 개수니까 당연히 마찬가지 뭘로 가야죠? 일단 영재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뒤에 집합에 앞에 집합이 포함된다, 뒤에가 더 큰 집합이다라는 뜻이고, 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는 원소, 포함되지 않는 원소를 결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원소의 선택값이 2개씩. 알겠어? 그리고 거기에 뭐 개수 조건이나 특정 조건이 들어가면 조건에 맞춰서 경우의 수로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집합 Q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요 5개의 원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몇 개의 원소, 5개의 원소는 여기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수 있죠. 고로 집합 Q는 2의 5승까지 총 몇 가지? 32가지의 집합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꽃잎보. 자, 어느 학급의 학생들에 대한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 여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남학생은 피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포함 관계를 통해서 벤다이어그램을 좀 이쁘게 그려주세요. 여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거에 부분 집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그려놓고, 자, 남자 아니면 여자. 여기는 청소수자 없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어요. 자, 여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집합은 여학생을 싹 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 요만큼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남학생은 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피구를 좋아하지 않는 부분에 마찬가지 남학생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피구를 좋아하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벤다이어그램을 이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 조건 봅시다. 1번, 여학생은 피구를 다 좋아한다? 아니죠. 2번, 남학생은 전부 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죠. 3번,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학생은 피구를 좋아한다? 아니죠. 4번,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여학생의 일부분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어? 5번,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여학생이다. 뭐 무슨인지 모르겠고. 됐어요. 45번 마찬가지야. 조건 보고 케이스를 정확하게 나눠서 풀 수 있으면 된다. 카드가 4장이 있어. 2장만 뒤집을 거야.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1을 뒤집으면 4도 뒤집혀요. 그리고 밑에 거 먼저 보자. 3을 뒤집으면 1이 뒤집혀요. 다시 얘기하면 3을 뒤집는 순간 1 뒤집히고 4 뒤집혀야 되니까 3개가 뒤집히죠. 그러니까 3은 절대 뭐 할 수 없다? 뒤집을 수 없다야. 됐어?
일단 3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조건이 이제 1이 뒤집히면 4가 뒤집힌다라고 얘기했고 2가 뒤집히지 않으면 4도 뒤집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눕시다. 어차피 3장 중에 2장 뒤집히는 거니까 봐. 1번하고 2번이 뒤집혀. 그러면 1번이 뒤집히기 때문에 자동으로 4번이 뒤집히죠. 안 되죠. 1번하고 4번이 뒤집혀. 그러면 2번이 안 뒤집혀야 되지. 근데 2번이 안 뒤집히면 자동으로 4번이 안 뒤집힌다라고 얘기했잖아. 안 되죠. 2번하고 4번이 뒤집히면 1번 안 뒤집히고 조건에 걸리는 거 하나도 없잖아. 됐어요? 결국에 몇 번하고 몇 번이 뒤집힌다고? 2번하고 4번이 뒤집히는 거고 1, 3이 뒤집히지 않는 상태인 거니까 내 숫자의 합은 뭐가 된다고? 14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알겠어? 됐어 안 됐어? 됐어? (50번) 지금 이게 끝이요. 지금 적으면 좋지. 안 그래도 진도 나가기에 시간이 좀 타이트한데 밥 시간을 늦게 주는 바람에. 자, 자연수 K 양의 약수의 집합을 AK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래요. (36은) 6n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여기에 포함은 되지만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양의 약수라 그랬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써라 제발. 자, 여기에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6n이 뭐의 배수가 된다? 36의 배수가 되면 저기 안에 모든 약수가 포함이 될 거고, 다시 얘기하면 n이 뭐가 돼야 된다고? 6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같은 집합은 아니라 그랬다. 같은 집합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36은 아니어야 돼. 6이 아닌 6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런 애들이 가능하다고. 두 번째, 얘는 36의 양의 약수는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 n의 양의 약수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n의 양의 약수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n이 뭐가 된다는 얘기고 36의 양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고. 근데 같으면 안 된다라 그랬으니까 뭐는 아니어야 된다. (36의) 양의 약수 중에 36은 아니어야 된다고. 됐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n의 값은 12, 18 두 개 나오네. (56번이요) 그 조건 나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다시 얘기하면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해주시라고. 영재의 충필은 무조건 이기 위한 뭐가? 왼쪽에서 오른쪽이 성립할 때 충, 오른쪽에서 왼쪽이 성립할 때 필. 알겠어? 그리고 반드시 집합의 포함 관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P, P의 여집합
A보다 작거나 A 더하기 K보다 크다예요. 집합 Q 3보다 작거나 7보다 크다입니다. 지금 집합 Q 안에 P의 여집합이 포함이 돼야 돼. 요렇게. 부등식과 포함 관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 이 둘의 간격, 그리고 얘네들의 위치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야. 지금 이 둘은 A를 기준으로 K 간격만큼 간격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A 값에 따라서. 됐어? 야, 어쨌든 얘네 중에 요 안에 포함이 되려면 간격이 최소 얼마 이상은 벌어져야 돼. 지금 여기 원래 간격이 4잖아. 이거보다 간격이 더 벌어져야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간격이 최소 얼마 이상? 4 이상은 벌어져야 된다고. 정확하게 4만큼 간격이 벌어졌을 때 A가 3이면 정확하게 포함이 될 수 있죠. 이렇게 4보다 큰 간격이면 더 멀리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 알겠어? 자, 또는 A는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포함관계 같은 거 성립해요. A 더하기 K는 7보다 어때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같을 때 포함돼요. 네가 찾는 건 K 값의 범위지. 여기서 이거 빼야 돼요. 뺐을 때 최소값은 뭐다? 뺐을 때 최소값은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 뺐을 때가 최소값이죠.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 뺐을 때가 차에 뭐가 된다고? 최소값이 된다고. 부등식의 연산이야. x 더하기 y의 최대값은 뭐? 큰 것끼리 더했을 때, 가장 작을 때는 작은 것끼리 더했을 때. 됐어? 그리고 등호는 등호 있는 것끼리 더하면 등호가 있고, 하나라도 등호가 없으면 없다. 맞아요. 둘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더한 값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얘는 이 값을 못 갖고 얘가 가질 수 있으면 더한 값은 당연히 못 갖잖아. 뺀 거는 언제 제일 크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가 가장 크고요. 둘 다 등호 있으니까 등호 있고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게 가장 작습니다. 알겠어? 됐어? 지금 K의 부등호의 값을 구하려면 여기서 이거를 빼야 되는데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를 뺀 값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크거나 같으셔야 된다고요. 알겠어?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 빼면 제일 작잖아. 이 값보다는 크거나 뭐 해야 된다고? 둘 다 등호 있으니까 같을 수까지는 있다고. 됐어? 첫 번째 게 이해가 되면 첫 번째 걸로 그냥 보시는 게 제일 낫고요. 60? 네. 아, 줄게요. 63번. 자, 빈칸 문제는요. 뭘 잘 봐라. 등호. 그리고 제발 시키는 대로 해라. 딴 거 뭔가 개념을 가지고 오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정의 같은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시키는 대로 하시고 등호만 잘 봐도 다 됩니다. 다. 뭐 어쨌든 뭐 저렇게 과정을 가지고 갔대.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이 저런 유리수 근을 갖는다면 x는 n분의 n으로 놓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근이니까 대입을 한 거지 지금. 근이니까 저기 있는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했다고. 여기에서 n제곱이 요런 관계식을 얻어냈대.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제곱한 다음에 m제곱 곱해가지고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서 이렇게 식을 얻어냈다는 얘기야. 궁금하면 따라서 해보고 굳이 해볼 필요는 없지. 그 다음 어쨌든 이 관계식 때문에 얘랑 같다라는 의미 때문에 m이 이 새끼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 근데 얘랑 뭐라고 지금? 서로소라고. 서로소인데 얘가 얘의 약수다. 다시 얘기하면 m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m은 1이다 라는 게 나온 거고 이 주어진 식의 m 자리에 1을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m이 뭐이다가 나왔고 이게 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식이 뭐냐면 b는 마이너스 나 마이너스 n의 a 빼기 1이고 그래서 뭐 짝수라서 무슨 이래. 자, 지금 너한테 주어진 식은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잖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식이 뭐니?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an이잖아. 됐어요? 지금 이 식이 이렇게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랑 같은 거라고. 그냥 등호 쳐서 내려간 거잖아. 식 변화만 좌변 우변만 바꿔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결국에 무슨 식이 돼야 된다고? 여기 있는 이 식이 돼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나 마이너스 na 더하기 n이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a라고. 마이너스 나가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나가 n제곱 더하기 n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라고. 됐어요? 등호 잘 보고 시키는 것만 하세요. 얘네한테 이걸 직접 증명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어차피 기울법 만약에 나오면 요 정도 수준까지는 63번 수준까지는 거의 안 나오고 직접 증명 만약에 하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배수 문제나 무리수 유리수 정도 문제 알겠어?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이 정도까지는 나온다면 빈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호 잘 보고 시키는 것만 잘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알겠어? 됐어? 영재표 왜? 영재 없는 영재 없는데 없는데 니네는 왜 받쳐먹고 늦게 들어오냐? 없는 사람 힘들어. 너 아까 줬잖아. 영재 프린트 줬잖아. 아 이건 몰랐죠. 연체 다시 안 하게 돼. 영재 피라 그랬는데 이씨. 아 뭐야 연체 안 줬잖아요. 지금 나한테 또 꼬라지 내는 거잖아. 아니 한 번 주셨잖아요. 미친도라 이 새끼. 진짜 한 번 주셨잖아요. 다시 손들어 영재 없는 사람.
이 새끼는 내가 아니 명대 안 쓰셨잖아요. 와. 이런 식으로 저를 나쁜 사람 만들어요. 진짜 죽여버려. 저기 왠지 달라. 오늘 시작했는데. 내신한 적 있냐? 내신한 적 지금 모르겠어. 뭐 끝났어. 결제를 안 하고 일이 못 듣겠지. 야, 니네 제발. 아씨, 절대부동식 씨. 김한결, 프린트기 가면 4개 나올 거야. 갖고 와. 뭐라고요? 프린트기 가면 4개 나올 거니까 갖고 오라고. 안쪽 프린트다. 아. 절대부동식이에요. 절대부동식이 뭘까요? 절대부동식. 절대부동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부등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절대 방정식이 리네가 배웠던 항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알겠어? 절대 부등식이 뭐라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냐?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활용을 해서 니네는 실수들의 완전 제곱의 합을 만들 수 있다면 얘네들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 항상 크거나 같다. 맞아? 틀려? 절대 방정식 부등식 써 있는. 네. 이 하나 갖고 앞으로 돌려. 없는 데가 있어. 좋을. 저 맨 뒤에 하나 줘. 얘 항상 성립한다. 맞을까? 틀릴까?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맞아요. 맞으니까 있겠지. 어떻게 만들어야지 증명이 가능하냐면 완전 제곱의 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완전 제곱의 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완전 제곱 빼기 xy로 만드시면 안 되죠.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얘가 뭐가 되도록 2배 xy가 되도록 2분의 1의 전체 공통 인수로 묶어주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완전 제곱에 뭘로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합으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고, 고로 여기 있는 이 2차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합니다예요. 알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거라고.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나오면 니네는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을 만들 줄 알아야 돼. 마찬가지죠. 얘 또한 2분의 1의 x 빼기 y의 제곱 2분의 1의 x의 제곱 2분의 1의 y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활용하는 건 뭐냐면 절대값이나 루트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부호에 따라 성립함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발 0인 경우 빼먹지 말 거. 부호에 따라서 성립하는지 0인 경우에 성립하는지 다 확인을 해주시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발레만 들 수 있으면 되죠. 알겠어. 발레만 들 수 있으면 당연히 이 새끼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봐. 실수 x, y에 대해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절대값 x 더하기 y보다 크거나 같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항상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나와요. 그냥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찾으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스킬들이 이거라고 다.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 절대값이나 루트 같은 거 있는 경우에 뭐 하면 된다고? 부호를 바꿔가면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돼. 자, 얘네들이 부호 같으면 둘이 어때? 같지? 부호 다르면 무조건 왼쪽이 크지? 됐어? 하나가 0이면 둘이 같지?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항상 성립한다고.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절대값 등이 있을 때는 얘네 둘의 부호를 바꿔가면서 양양, 양양, 하나 이상이 0일 때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전부 다 성립하면 항상 성립하는 게 되는 거고,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게 있으면 항상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 그걸 발레로 갖다가 쓰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선지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봐. 이게 항상 성립하니 안 하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맞아요. 어떤 경우에 성립 안 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이쪽에 무조건 클 수밖에 없는 거. x가 0에 y가 어떤 정수면 무조건 이쪽이 작잖아, 음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발레로 들 수만 있으면 돼. 그럼 좌변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이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성립하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절대 부등식의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찾으세요인데, 걔네들을 풀어낼 때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완전제곱식의 합으로 나타내서 얘가 성립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절대값이나 루트 같은 게 있을 땐 부호를 바꿔가면서 얘네들이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알겠어? 됐어? 왜냐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의 대표적인 예시들이 한 10몇 가지인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외울 순 없잖아. 조금씩 변형시켜서 나오는데 그걸 다 외울 순 없다고. 그러면은
니네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럼 그대로 따라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라고. 알겠어? 그 다음 대소 비교법. 이것도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자, A와 B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뭐죠? 두 개를 뭐 한다? 빼본다. 두 개를 뺐을 때 얘가 양수면 반드시 A는 뭐보다 크다?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요게 절대부등식 1번이야. A 빼기 B가 양수면 A는 B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게 절대부등식 1번이고요. 두 번째, 야 A 빼기 B가 0이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A랑 B랑 같은 거고 A 빼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는 거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자. 자, 대소 비교를 할 때 양변의 값을 뭐 해본다고? 빼본다고. 양변의 값을 빼보고 그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에 따라 A, B의 대소 관계를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알겠어? 두 번째, 자, 양수일 때는 양수일 때야 A가 B보다 크면 반드시 제곱을 해도 왼쪽이 크고 세제곱을 해도 왼쪽이 크고 n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양수 조건에 제곱이 큰 경우에 원래 값이 크고 세제곱이 큰 경우에 원래 값이 크고 n제곱이 큰 경우에 당연히 원래 값이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A, B의 대소관계를 하는데 A 빼기 B를 바로 연산하기에 복잡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제곱끼리 빼줄 수 있다. 제곱끼리 빼서 얘가 만약에 양수가 된다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므로 A는 B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고.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때 마찬가지 뭐 한다고? 제곱의 차를 해서 얘가 0보다 큰지 크거나 같은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따져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요. 알겠어요? 세 번째, 자,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이렇게 연산을 해서 대소관계를 확인하기가 힘든 경우에 가끔이긴 하지만 어떻게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냐면 두 개의 값을 나누어 봅니다. 두 개의 값을 나눴을 때 얘가 뭐보다 크면 얘는 0이 아니죠. 1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나눴을 때 1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개의 값의 대소 비교 세 번째, 양수 조건에 두 값을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 대소 관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겠냐?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21번 볼게요. 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더하기 B보다 항상 크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자, 대소관계의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빼서 증명할 수 있고 나눠서 1보다 큰지 증명할 수 있고 제곱 등을 통해서 빼서 증명할 수 있다고. 자, 루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할 거야?
제곱해서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 한다고? 지금 좌변을 제곱을 하고 우변을 제곱을 해서 뺀다고. 됐어? 좌변 제곱한 게 a 더하기 b 2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고, 조심해라. 양수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합칠 수 있고 둘 다 음수인 경우엔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까먹지 말고 제발. 빼기 a 더하기 b입니다. 제곱해서 빼봤더니 뭐가 남았다고? 2루트 ab가 남았다고. ab가 양수니까 요 값은 뭐라고? 양수라고. 됐어? 제곱해서 뺐더니 양수. 다시 얘기하면 얘 제곱은 얘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제곱이 제곱보다 크면 양수 조건에서는 원래 값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요렇게 요 부등식은 무슨 부등식이 됐다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 버렸다고. 그럼 이거를 외울 거야? 외우실 분들은 외우세요.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한 불안치고 한 2, 30개 나올 거거든. 외울 수 있으신 분은 다 외우셔도 됩니다. 저는 안 외워요. 22번. 아니 근데 그거 다 외우는 애들 있어. 근데 진짜로 있어서 하는 얘기야. 자, AB가 실수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시랍니다. 기억!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아요. 참고로 절대값의 합 중에 제일 큰 새끼가 누구야? 제일 크거나 같은 새끼가 무조건 이거지. 크기끼리 더한 게 연산해서 크기 만든 것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실수들끼리 연산을 해서 절대값을 씌우잖아. 야, 더한 거에 절대값 씌운 거랑 각각 절대값 씌운 거의 합이랑 같을 수는 있지만 더한 거에 절대값 씌운 게 클 수는 없어. 무조건 대장은 이 새끼다. 참고로. 알겠어? 자, 어쨌든 봐. 양수이면 왼쪽이 크죠. 둘 다 양수면 왼쪽이 크고 둘 다 음수면 왼쪽이 크고, 양음이면 같고 양이면 같고. 됐어? 둘 중 하나가 0이면 같죠. 어쨌든 왼쪽이 뭐라고? 크거나 같다고. 요런 식으로 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 만약에 그게 나는 불편해.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양변 제곱해야죠. 마찬가지 왼쪽 제곱하시면 오른쪽 제곱해서 빼주시면 이렇게 되고, A제곱, B제곱이 날라가고, 이렇게 되죠. 됐어? 그럼 얘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4AB고, AB가 0보다 작으면 0이죠. 보러 이 새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고. 됐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증명했다고. 제곱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돼. 근데 맨날 이거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부호, 양양, 양음, 음양, 음음
둘 중 하나 이상이 0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어보고 안 되는 경우 있으면 발레. 알겠어? 전부 다 성립하면 참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고요. 두 번째 거 안 되겠죠? 어디서 안 돼요? A 양수, B 음수면 오른쪽에 무조건 크죠? 됐어? 1, 마 2 들어가면 오른쪽이 무조건 큽니다. 발레 하나 들어줄 수 있으면 거짓인 게 확정이 됩니다. 됐어요? 밑에 거 왼쪽 게 무조건 크거나 같을 것 같긴 한데 확인해보자. 양수면 왼쪽 게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A가 B보다 큰 양수면 둘이 같고요. B가 A보다 큰 양수면 여기는 양수가 되고 여기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왼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 다음에 둘 중 하나가 0이면 A가 0이면 왼쪽이 무조건 크고 B가 0이면 마찬가지 왼쪽이 무조건 크죠. 위에 여기는 마이너스 절대값이니까. 됐어? 조금 거슬릴 수 있는 건 얘가 둘 다 음수이거나 양수, 음수, 양수인 경우만 조금 신경 써 볼 수 있으면 되겠네. 됐어? 양이면 무조건 성립, 양음이면 무조건 크고. 됐어? 양이면 여기 무조건 커요. 음이면 해봐. 이렇게 되고 얘가 마3 정도 넣고 마1 정도 넣고 마3 정도 넣고 마1 정도 넣고 그러면은 둘이 같아지죠. 맞아요. 성립해요. 그 다음 23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과정이래. 마찬가지 절대값을 띄기 위해서 제곱해서 뺍니다. 제곱해서 뺐더니 이렇게 되고 요게 얘네 날라가고 두 개에 뭐가 남냐면 절대값 AB 빼기 AB가 남습니다. 됐냐? 이 새끼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 되고요. AB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AB가 되고 마이너스 4AB는 양수죠. 됐어? 그래서 이 새끼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확정이 되고 고로 부등호 방향은 이쪽으로 성립이 된다고. 됐어?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0일 땐 언제라고?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고. 됐습니까? 요게 나, 요게 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부등식에서 첫 번째 문제는 거의 90% 이상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증명 과정 채우세요, 아니면 모르는 것을 고르세요. 알겠어?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오시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절대 부등식 중에서 정리로 쓰이는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진짜게 중요하거든요.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거를 배우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배우는데 코시-슈바르츠는 고등학교 때는 딱 이 시기에 중간고사까지 기말고사 볼 때 딱 그 시기에만 외우고 까먹으셔도 돼요. 대학 가면은 정말 졸라게 많이 쓰실 거예요. 코시-슈바르츠. 대학교 때 열심히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 산술기하는 지금부터 수능 보는 그날까지 무조건 완벽하게 사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코시-슈바르츠는 딱 이 시기에만 써요. 고등과정에서. 대학과정에서는 산술기하보다 코시-슈바르츠를 훨씬 많이 씁니다. 알겠어?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산술기하는 완벽하게 정확하게 마스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발 유형별로 딱 정리돼 있어야 되고 틀리면 안 된다. 자, 일단 산술 평균이 뭐고 기하 평균이 뭔지부터 알아야죠. 산술 평균은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거예요. 두 값의 평균 어떻게 내요? 더해서 나누면 되죠. 더하고 나누기 2하면 이게 산술 평균이야. 3개짜리 산술 평균은 3개 더해서 나누기 3 하시면 돼요. 이런 산술적인 평균을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하 평균은 뭐예요? 넓이 부피에 대한 얘기거든요. 기하 평균은 두 값의 곱의 평균 값이야. 곱한 거를 다시 평균을 내려면 뭐 해야 되겠어? 곱한 거에 여기 항상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3개 기하 평균은 뭐겠어? 3개 곱했으니까 3루트 씌워주시면 되고요. 4개는 4개 곱한 다음에 4루트 씌워주시면 돼요. 요걸 우리는 무슨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정의야. 그냥 받아들여야 돼. 더해서 나눈다 개수만큼 산술 평균, 곱해서 n루트 씌워준다 기하 평균. 알겠어? 됐어? 자, 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을 가지고 이제 니네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산술 기하 평균은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 양수 조건이에요. 자, 양수 조건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대소 관계를 보기 위해 루트가 보이니까 당연히 뭐 하겠죠? 제곱해야 되겠죠. 제곱해서 빼봅니다. 제곱해서 빼면 뭐가 되니? 합제곱 마이너스 4배고 뭐가 된다고? 차이의 완전 제곱이 되네.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라고? 이 새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제곱해서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무조건 왼쪽이 뭐하다고? 크거나 같다고. 자, 앞에서 연습했지만 자,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야, 이것들까지 다 중요하다 진짜.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 단 등모가 언제 성립한다? 등모는 언제 성립해? 얘가 0일 때 언제라고?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요거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 야, 그럼 쌤, 그럼 이걸로 대체 뭐 하는데요? 이걸로 하는 게 뭐냐면 최대 최소에 써요. 최대 최소.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무슨 최대 최소야? A 더하기 B를 줘요. A, B의 최대값 구하래요. 그럼 니네 원래는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2차식의 최대 최소로 풀었잖아. 근데 여기에 뭐를 준다고? 이제 양수 조건을 줄 거야. 그러면 무슨 조건에 의해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고요. 다시 얘기하면 루트 AB가 2보다 작거나 같고요.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4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최대값은 4입니다 라고 구해낼 수 있다고. 뭐를 이용을 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서 봐. x가 양수야. x 더하기 x분의 4에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뭐 할 거야? 갑자기 분수? 아, 얘네 둘이 곱하면 뭐만 남니? 4만 남지. 얘네 둘의 양수 조건, 양수 산술 평균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루트 x 곱하기 x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다시 얘기하면 x 더하기 x분의 4는 4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고? 4가 된다고. 언제 최소라고? 언제 최소라고? 얘랑 얘랑 같을 때 최소라고. 다시 얘기하면 x제곱이 4일 때 x가 뿔마이 근데 양수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 4를 갖습니다 라고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는 알겠어요. 최대 최소 구할 때 쓴다고. 쌤, 그럼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지금까지 배운 것도 너무 많고 앞으로도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최대 최소를 과연 산술기하는 언제 쓸 거냐는 거야. 언제 쓰냐? 얘네들이야 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산술기하를 써야 되겠다는 준비 과정이 들어가는 게 일단 양수 조건이에요. 1번. 양수 조건이 없으면 산술기하 못 써. 아예 쓸 시도조차 못해. 알겠어? 반드시 양수 조건이 있는 상태에 갑자기 최대 최소 문제다. 언제든지 산술기하 쓸 준비 50% 이상 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합과 곱의 관계식의 최대 최소야. 합과 곱의 최대 최소면 합과 곱의 최대 최소면 그때는 산술기하를 쓸 확률이 8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알겠어요? 마지막 곱인데 곱하면 소거되는 형태. 곱하면 소거되는 형태. 그 우리 뭐라 그러죠? 곱하면 소거되는 형태. 역수관계. 역수관계에 다시 얘기하면 곱해서 미지수를 소거시킬 수 있는 형태의 최대 최소는 산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세 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럼 거의 99% 산술기하 문제야. 알겠어? 제발. 최대 최소가 나왔어. 니네 앞에서 평면좌표에서 최대 최소 나오면 제곱이면은 2차식의 최대 최소로 가는 거고, 그냥 합이면은 일직선상에 있을 때로 가는 거고, 대칭 필요하거나 평행이동 필요하면은 대칭 평행이동에서 가는 거고, 점 4개 합의 최대 최소면은 대각선의 길이 합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도 똑같아. 최대 최소가 나왔어. 근데 양수 조건이 있어. 합의 최대 물어봐. 합의 최소 물어봐. 곱의 최대 물어봐. 그 다음에 역수 관계가 보여. a분의 b, b분의 a가 보여. x, x분의 1이 보여. 그러면 그건 산술기하라고.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야, 최대 최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완전 기본 꼴이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산술기하를 쓰느냐를 보셔야 되겠죠. 문제 보러 갑시다. 3개짜리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웬만하면 안 나와요. 24번 완전 기본형은 빼놨다. 요게 뭐 하는 거냐면 꼴 만드는 거예요. 산술기하는 다시 한번 딱 정리해놔. 양수 조건 최대 최소 합과 분배 최대 최소 역수합의 최대 최소가 나왔을 때 산술 기하를 쓴다고. 그리고 산술 기하 평균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외워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넘겨서 쓰긴 하죠. 넘겨서 쓴다는 게 뭐냐면 보통 그냥 합이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고 넘겨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정확한 공식은 이거다. 그리고 조건은 반드시 잊으면 안 되고 이 조건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새끼의 뭐 구하라고? 최소값. 그리고 최소일 때 x값까지 구해봅시다. 야! 양수인데 역수인데 그럼 얘 소거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정확한 역수가 필요하잖아. x 빼기 2가 있어야 되잖아. x 빼기 2가 없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만들면 되지. x 빼기 만들어주고 뭐예요? 다시 더하기 2 해주면 되잖아. 됐어요? 됐어 안 됐어? 됐어? 해줘야! 양수 두 양수의 합의 최대 최소 구역 역수 관계이므로 바로 산술 기하를 때린다. 2 넘어가서 곱하고 약분이 되면서 이 값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고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 어차피 더하기 상수는 그냥 때려버리면 되죠. 최소값 얼마라고? 4라고. 됐어? 그리고 최소일 때 x는 언제라고? x 빼기 2랑 x 빼기 2분의 1 더해진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라고. 이보다 큰 값이니까 x가 3일 때 최소값 4를 갖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 그 다음 25번 양수 xy
뭐 역수들 보여. 근데 두 다항식의 곱이야. 일명 전개형이라고 합니다. 전개형.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전개부터 때립니다. 전개 때리면 역수관계 합이 만들어졌고요. 그대로 양수죠. 됐어. 이 두 개의 합은 2배 루트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12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에 13을 더해준 거니까 이 값은 얼마보다 2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된다고. 됐어? 그리고 얘가 최소일 때는 언제라고? x, y랑 곱해진 이 두가 요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라고.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x, y가 뭐일 때? 6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25를 갖습니다 라고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 26번 양수 합 5배 최대. 산술기하야. 알겠어? 2x 더하기 3y는 2 넘어가서 2루트 6xy보다 크거나 같고요.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요. 다시 얘기하면 루트 6xy는 항상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양변 제곱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에 영향 없고요. xy는 2분의 3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xy의 최대값 얼마라고? 2분의 3이라고. 됐어? 야!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산술기하 쓸 거잖아. 최대값, 최소값, 언제 성립?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라고? 얘네 둘이 뭐 할 때라고? 같을 때라고. 뭐랑 뭐가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야. 더해진 두 값, 곱해진 두 값이 같을 때야. 얼마로 같니? 3으로 같을 때네. 다시 얘기하면 x가 얼마고? 2분의 3이고 y가 1일 때네. 야, 그러면 이런 얘기다. 봐. 이거를 잘 기억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산술기한 거 확신하지? 확신하잖아. 산술기하 쓸 거잖아. 근데 굳이 쓸래? 어차피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데. 니네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열심히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구하니? 아니잖아. 어차피 꼭지점 1이잖아. x에 1 넣어서 1일 때 최소값 얼마 가져? 8 가져라고 그냥 나오잖아. 이제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뭐지 대체? 똑같아요. 다 산술기하 쓸 거야. 최대값 가질 때 언제라고? 언제라고? 얘네들이 같을 때잖아. 얘네들이 같을 때 최대라고. 3, 3일 때 x 2분의 3이고 y 1일 때 최대라고.
그러면 이걸 쓸 게 아니고 2분의 3하고 1일 때 최대값 2분의 3입니다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나중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산술기하를 쓸 거면 결국에 최대나 최소일 때는 언제라고? 같을 때. 그럼 그 같을 때 미지수 값 잡아서 그냥 때려 박어. 그럼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거 아니야. 알겠냐? 물론 정석적으로 풀 줄 알아야 돼요. 서술형도 풀 줄 알아야 되니까. 세븐 어떻게 푸노? 뭐 할래? 이게 뭐냐 뭐. 야, 이거 나왔는데 하트가 안 떠오르면 안 되죠. 찢어야죠. 하트형입니다. 하트형. 똑같아요. 야, 이게 점 4개 거리 합은 2개 묶듯이 여기도 6개의 합이잖아. 6개를 한 방에 갈 수는 없지. 6개를 한 방에 갈 수는 없고 대신 어떻게? 얘네 둘이 얘네 둘이 2개씩 묶어서 요 둘의 합은 최소 얼마라고? 2라고. 됐어. 요 둘의 합은 최소 얼마라고? 2라고. 요 둘의 합은 최소 얼마라고? 2라고. 그럼 최소가 2인 것들의 합의 최소는 얼마라고? 6이라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X랑 Y랑 G랑 모두 같을 때 성립한다고. 알겠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 산술기야.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랑 뭘 만드는 거야. 그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아류들 그리고 활용. 활용이면 뭐야 또 옛날 넓이, 둘레 이런 거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잠깐 쉬었다 할게.